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름에서 yes or no. 자, 후보께 가장 궁금한 5가지 질문을 물을 거고요. 5초 안에 yes와 no로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no 코멘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선 원유철 후보와 단일화한 게 아니다. 내가 원래 두 사람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예스와 노. 노. 자, 두 번째, 남경필 의원과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을 공동 선언했다. 하지만 솔직히 네거티브 없는 선거가 어디 있나? 네거티브 없는 선거 가능하다? 예스. 세 번째입니다. 기초단체장 벌써부터 공천을 넣고 공천 헌금이니 여론조사 조작이니 말이 많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왜 무공천 공약을 안 지켰는지 원망스럽다. 예스와 노. 노 코멘트. 노 코멘트. 네 번째입니다.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솔직히 지금의 김문수 지사보다 잘할 수 있다. 예스와 노. 예스. 다섯 번째입니다. 2010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정치인 부분 수상. 여전히 내가 정치인 중에 옷을 가장 잘 입는다. 내가 가장 잘 나가. 이거 예스와 노. 노 코멘트. 노 코멘트. 네, 참 5가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저 다양합니다. 지금 노가 있고 예스가 있고 노 코멘트가 2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몇 분 후보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이죠. 김영선 후보, 원유철 후보와 단일화한 게 아니다. 워낙에 내가 더 지지율이 높았었다. 그런데 이게 노라고 했습니다. 예.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제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네. 제가 입에서 압축을 하자.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유불리를 따지고 하자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6월 4일 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이 좀 더 치열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자 대결이 네. 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더라도 2배수로 압축하는 게 좋겠다 네. 해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전 처음서부터 입에서 압축으로 요구를 해갖고 그 선상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꼭 유리했다.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드라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 적합한 후보로서 예. 남경필 후보의 상대로서 정병국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반영된 거겠죠.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김영선, 원유철 그리고 정병국 후보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남경필 후보와 1대1 경쟁 구도를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2분 이제 2배에서 압축해서 탈락한 김영선 후보, 원유철 후보는 지금 정병국 후보를 마음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봅니까?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원유철 의원께서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셨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세 사람의 공약 내용들이 유사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도 그랬고 또 2분은 그동안 남경필 의원께서 중간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하고 유사한 정책적 유사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그분들도 제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은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 선언을 이미 하셨고요. 네. 그리고 원유철 의원께서도 적극 성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남경필 의원과 네거티브가 없는 깨끗한 경선을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솔직히 이 선거에서 네거티브 없는 선거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것은 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앞서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굳이 네거티브를 해야 될 이유는 없으리라고 봐요. 대개는 이제 뒤처지는 후보가 예. 하는 것이 통념이죠. 예. 일반적으로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네. 네거티브라도 해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저는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경필 의원보다 훨씬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정책이나 공약 개발도 훨씬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남경필 의원을 상대로 네거티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준비된 정책이라든가 네. 공약을 우리 유권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알리는데도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실물나던 구태 정치, 네거티브 정치, 또 마타도식의 정치 이제 그걸 종결해야 된다. 네. 예,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러한 그 경선 과정 속에서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만큼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할 시간이 없다. 예. 이 정책을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을 할 시간밖에 없다 이러셨는데 그렇다면 남경필 의원보다 어떤 정책 면에서 내가 낫다. 확실히 낫다는 확신이 드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모든 우리 경기도정에 대한 파악서부터 네. 또 그동안 제가 준비되었던 부분들을 보면 이 경기도의 현안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 공약들을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여야 다른 타 후보들을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 네. 굉장히 이미지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확실히 제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저는 그러면요. 합니다. 이거는 제 사회자가 예. 네거티브를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자, 남경필 의원이 내세운 공약 중에서 네. 정책 중에서 이건 좀 이렇게 말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그 정책을 위한 그냥 정책으로 내놓은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네, 정책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해야죠. 네네. 어떤 부분? 그 따벅 공동체 같은 경우가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6천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일률적으로 6천 개를 인위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갖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남경필 후보가 그 어느 아파트에 가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실현이 되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은 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했거든요. 또 그 하나를 보고 그 모델로 삼아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일률적으로 6천 개를 만들겠다. 그것도 임기 4년 동안 저는 네.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실패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 버스. 네. 이 부분도 저는 이게 2000년도에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게 포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 연구가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기초단체장 벌써부터 공천을 넣고 공천 헌금이다, 예. 여론조사 조작이다 말이 많은데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무공천 공약을 지켰더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참 무공천 공약을 왜 안 지켰는지 원망스럽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노 코멘트라고 하셨죠? 왜 노 코멘트입니까? 일단은 왜 무공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됩니다. 네. 여야 없이 무공천을 내걸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표를 쫓아서 그 공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무공천을 했던 사람이고요. 무공천 법안도 17대에 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제하려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치학회라든가 정당학회와 같은 전문가들이 네. 또는 헌법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천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됐고 네. 그 대신에 그때서야 이제 원인을 찾게 된 거예요. 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이 개입을 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개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에서 뭐 공천 장사를 한다. 그리고 또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이 된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던 거죠.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점, 그러니까 공천제는 유지를 하면서 그럼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들고 나온 거죠. 이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점 있는 공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나온 건데 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가 완비가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천제를 하기로 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해서 이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제도화하는데 합의를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정병국이라면 네. 그동안 당내에서 여당 속의 야당 노릇하고 정말 개혁의 삼총사 네. 남원정의 그 트리오인데 정병국 후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건 안 됩니다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했었을 텐데요. 예, 분명히 그 부분은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공천을 저도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네. 지난해 4월 달에 저희 가평군에서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무공천보다는 공천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구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스스로 바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나 국민과의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래서 이러이러한 연유가 있어가지고 사유가 있어갖고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죠. 네. 당에서 저는 이걸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결국은 다 늦은 뒤에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우리 최경환 대표께서 대표 연설 과정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진작에 이것을 저희가 철회를 하고 공천을 하려고 했을 때에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솔직히 지금의 김문수 지사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건 뭐 자신 있게 예스 하셨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의 문제점은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의 행정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네. 양적 팽창을 해서 1250만, 서울은 1000만 시대가 무너졌지만 양적으로 팽창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작 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우리 경기도에는 없었고 네. 또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도 없었고 문화 인프라도 부족했던 거죠. 그것을 찾아서 매일 125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지난 8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런 빈자리 메우는 선생님 5번째 예스와 노하고 1분 발언하면 시간 47분 거의 될 것 같아요. 기반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우리 김문수 지사님보다 더 좋은 성과를 김문수 지사 덕분에 낼 수가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자, 김문수 지사가 재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이제 교통 공약이랄까요? 이건 GTX인데 지금 정 의원께서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 광역교통청을 신설한다. 그래서 광역과 지역교통 연계체제를 개편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예. 자, 우선 GTX를 평가하시고 또 정병국 표, 이 광역교통망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요? 예. 우선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체는 이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네. 어떻게 하면은 소외된 곳이 없이 골고루 노선을
확충을 해달라 하는 이 세 가지 요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GTX는 남북 간의 또는 동서 간의 경기도 서울을 중심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결하는 축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 지역 공약 경기도 지역 공약 첫 번째이기도 하고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 지역 공약 실천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A 노선은 이미 관철이 됐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것은 시행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서울과 경기도와 또 인천과 또는 기초단체 간에 이 지역에서 교통정책을 맡다 보니까 서로 다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요. 네. 그게 노선 간에 또는 그 교통수단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관장해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지금 오늘도 참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지금 네. 라디오라서 이렇게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만은 검은색 이 정장 수트에 흰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2010년에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이 정치인 부분을 수상하셨어요. 예. 자, 정치인 중에 내가 옷을 가장 잘 입는 것 같다. 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노 코멘트 하셨습니까? 그 받는 당시에는 제가 제일 옷을 잘 입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옷 잘 입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옷을 잘 입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이 옷만 잘 입어서 뭐 하랴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요즘은 또 이미지 정치의 시대고요. 참 이 정치인 정병국을 가장 솔직하게 또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또 옷 입는 것과도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제가 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제가 비서관을 네네.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준비된 사람. 네. 그 준비된 사람들은 모든 복장서부터 마음서부터 다 갖춰져야 된다 하는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권자에 대한 예의를 중하게 생각하시는 정병국 후보와 함께 오늘 예비 후보 특집 세 번째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솔직한 말씀